네, 2022년 3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가 계속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뽑은 이는 윤석열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이는 윤석열이다. 그리고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이 청와대 때문에, 청와대 이전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는 없다. 저희 주장입니다. 김정숙 여사 취임 초기에, 문 대통령 남편이 취임한 초기에는 홈쇼핑을 통해서 10만원짜리 옷을 구입해 입는다라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로 옷을 수선해 입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지내다 보니까 화려한 패션쇼를 즐겼죠. 이 사진 기억나시죠?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녔습니다. 뭐 하루에도 옷을 몇 번씩 갈아입으시고 해외 순방 가실 때 참 즐거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의전 행사장에서는 대통령 앞에서 걸어가시기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인지 문재인 대통령인지, 뭐 제가 옛날에 6번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장군이 원스타면 사모님은 3스타, 장군이 3스타면은 사모님은 뭐 원수, 뭐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런 건 안 되죠. 이 김정숙 여사 그렇게 근검절약하고 한다 그랬는데 아주 해외 순방 때마다 패션쇼를 벌이니까 납세자 연맹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청와대 특별비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가 구입해서 입은 옷, 구두 등 그런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법원이 이에 대해 판결을 했는데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게 옳다. 개인정보 부분은 빼고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숙 여사가 자기 돈으로 이렇게 많은 옷을 사 입었겠어요? 자기 남편 돈 썼겠어요? 박근혜 정부 때 확실히 드러났지만은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자기네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를 국정원에 묻어놓고 그걸 갖고 와서 씁니다. 그 돈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그 돈이 자기 봉급만큼 됩니다. 참고로 국정원 직원들도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많죠.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 다른 거 업무 추진비는 다 영수증 붙이고, 이번에 그 김혜경 이재명 씨 부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먹었다, 그리고 음식을 산 데가 어디다 다 써서 내야 되는데 특수활동비는 그럴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이런 돈을 국정원에서 갖고 와서, 국정원에 묻어놨다가 갖고 와서 마음대로 쓰죠. 이 돈 가지고 뭐도 사고 해도 다 됩니다. 그렇지만 어딘가 그 기록은 남아있겠죠. 그걸 공개하라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통령과 영부인 의전 때문에 의전 비용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다. 저는 이 공무원들 봉급 체계를 보면서요, 그분들 봉급표에 보면 피복비라는 게 있어요. 피복비. 여러분들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 당신네들 월급 명세표에 피복비가 들어있습니까? 이 피복비가 왜 들어있나 저도 유추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은 옷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옛날 조선시대 때 봉건 때는 옷이 참 귀했습니다. 옷이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서 관료가 돼서 가게 되면은 옷을 지급했습니다. 그 옷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제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게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입는 옷값까지 대한민국 세금 걷어서 주고 있습니다. 피복비가 있습니다. 공사 같은 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피복비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물론 그걸로 이제 작업복 같은 거, 근무복, 그런 거, 뭐 유니폼은 아니지만 근무복, 잠바 같은 거 뭐 그렇게 주기도 하는데 피복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런 피복비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이 해외 가시면은 그 이전 비용을 의전 비용은 의전을 할 것이지 왜 옷을 사 입는 걸 해주냐 이거예요. 핑계는 그거죠.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예, 품위 유지. 품위 유지? 글쎄. 옷으로 품위 유지를 하나요? 그럼 뭐 보석을 주렁주렁 걸고 가지. 그럼 밑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핑계를 대고, 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등의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법원서 공개하라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항소했습니다. 이 항소심은 아마 퇴임한 이후에 열릴 테니까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 작년인가 그 광주시가 현대자동차랑 협력으로 만드는 캐스퍼 승용차를 퇴임 후에 타겠다면서 샀죠. 아주 제일 먼저 샀었죠. 네, 사전 예약해서 인터넷 통해서. 그래서 광주 살리기 호남 인기 많이 끌었죠. 덕분에 이번 대선에 광주 지역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이재명 지지가 나왔습니다. 꼭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주 호남 비위 맞추기를 잘하셨죠. 덕분에 캐스퍼는 지금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인데 이렇게 캐스퍼를 사놓은 퇴임 후에 타겠다라고 큰소리 쳤던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전해철 장관이 있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자동차인 G80 그것도 전기차를 지원받습니다. 근데 리스로 지원받기 때문에 4년 동안 탈 수 있습니다. 공짜로. 이 비용은 전부 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지출합니다. 리스 비용은 월 212만 원입니다. 아마 이 전기값도 지원될 겁니다. 이 기사분 봉급도 지원될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주 깔끔하고 근검절약하고 국민을 위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캐스퍼는 사놓고 제네시스 G80을 또 받아? 그건 뭐야? 그것도 공짜로 받아? 4년 동안 받게 되면 1억 200만 원, 1억 210만 원 정도가 된답니다. 보험료도 결국은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 예우에 대한 돈이 나오니까 거기서 다 납부됩니다. 돈 한 푼 안 내고 최고의 차를 지원받습니다. 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나 이거 안 받겠다. 나 캐스퍼 타고 다니겠다 그러면은 다음 6월 1일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 퇴임 직전에 1억 3,647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무궁화 대훈장 남자형, 여자형 한 세트를 두 부부가 받습니다. 좋죠. 이 뭐 법에 따라 대통령한테 주게 돼 있기로 한 건데 원래 대통령 취임할 때 딱 맞춰주면 좋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틀어나왔고 퇴임할 때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죠. 꼭 받아야 되냐? 잘한 거 있냐? 이런 시비에서부터 자 지금 산불 때문에 강원도 경북 어려운데 나 안 받겠다. 이거 그쪽으로 내놓겠다. 근데 이미 내놓을 수도 없어요. 이미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안 가져가면은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다 예산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대통령 봉급 쓸 일 없었잖아요. 특활비로 다 살 수 있었잖아요. 집도 주고. 그럼 내 봉급 모아놓은 거 1억 내놓겠다. 이렇게 하라는 의견을 제가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지금 내놔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6월 1일 지방선거 민주당이 승리합니다. 근데 아직 그 얘기는 없죠. 캐스퍼 산업호 G80 전기차 타겠다. 무궁화 대훈장 받겠다. 특활비는 옷은 그렇게 많이 사 입고 공개 못하겠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 이제 이 양반에 이제 뭐가 드러나네요. 3월 22일 지금 이분이 재판받고 있죠. 음주 상태에서 운전기자를 폭행한 문제 가지고 그때 뭐 자기가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지금 재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검찰 측 자료를 보니까 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을 때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이용구 씨를 새로 만드는 공수처장 후보로 넣어서 공수처장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게 기자들이 취재한다고 해서 이분을 공수처장 후보군에서 탈락시켰다 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왜 공수처를 만들었는지
검찰공화국 싫다고 하면서 공수처공화국 만들려고 길을 쓴 문재인 정권의 겉다르고 속다른 얼굴이 드러나는 거죠. 이 진술은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진술하면서 나온 겁니다. 이 이용구 씨가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차관이 돼갖고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했던 그 바로 지금 그런 상태죠.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참 후한무치한 게 자기네들은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그걸 국정원에서 청와대 갖다 준 거죠. 갖다 주죠. 원래 갖다 주게 그쪽 돈이니까. 근데 그거를 당시 국정원장이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뇌물이다 라고 이렇게 기소를 하게 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 지낸 3사람 그리고 그 전에 원세훈 씨까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까지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써서 옷 사입고 뭐 사먹고 했겠죠. 네. 그리고 그런 옷 입고 우리 김정숙 여사는 왜 모르겠어. 이집트까지 가서 그때 우리 뭐 전차 판다는 걸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것도 참 이상한 계약을 했는데 정작 그날 김정숙 여사는 이집트 문화부 장관하고 살짝 나와가지고 피라미드 관광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 이러한 비리들을 이 문재인 정권이 힘을 쓰고 있던 시절에 여러 사람들이 밝혀냈습니다. 참 적폐가 많은 정권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 많은 문재인 정권을 좀, 그 뒤에는 386 수사파들이 웅얼웅얼거리고 있는데 그것든 바로잡자고 윤석열 뽑아놨는데 이 문재인 정권 이 비리가 청와대 이전 문제로서 완전히 덮여버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 사실 이재명 씨를 보게 되면 대장동 게이트라는 상당히 악재가 있었는데 0.73%포인트밖에 지지하는 거는 잘한 거죠. 아마 이낙연 씨가 후보가 됐으면 이렇게까지 따라붙지 못했을 겁니다. 착착같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세력이 친문 반문을 불문하고 하나가 돼서 밀었던 겁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만 들춰내도 민주당 계열의 그 썩은 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도 파묻혔습니다. 또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의 업무 추진비 가지고 밥 사먹고 소고기 사먹고 초밥 사먹고 한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파묻혔습니다. 법카 비리가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청와대 이전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청와대 이전 문제는 이제는 잠시 덮어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당선인이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공간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지론을 갖고 바로 개방하겠다 그랬으니 국민한테 뭐 그렇게 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전 문제는 통일동 그냥 인수위에 있으면서 그대로 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청와대 이전 문제는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정청래 의원까지 나와갖고 뭐라 그랬더라. 뭐 군령권에 뭐 대통령이 군령권에 불복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이건 그냥 두는 게 낫습니다. 왜냐?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뭐 다른 공무원도 그렇고 관사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강제할 방법도 없잖아요. 뭐 관사 입주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은 자기 집에서 다닌다 그러면 다니는 거고 경호 문제는 그건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의치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국방부 합참의 자리도 될 수 있으니 그쪽 가서 뭐 시간이 지나서 정권 바뀐 다음에 그쪽에 사무실을 내서 가서 일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사를 만드는 문제 이렇게 풀어가야 수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거는 우리 사이에 숨어있는 좌파들 호남을 인질로 잡고 있는 좌파들의 극성을 더 시끄럽게 하는 더 날뛰게 하는 계기가 되니까 청와대 이전 문제는
이제는 덮고 어쨌든 당선인이 입주 안 하겠다 그랬으니 그건 뭐 그 선에서 두고 근데 문재인 정권은 예비비 지출 못 하겠다 그랬으니 뭐 그것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냥 이건 덮어두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수위 고유 임무를 해라. 다음 대통령으로서 하기 위한 전 정부가 하던 일들을 쭉 인수하는 거에 주력하는 쪽으로 가라. 이유는 우리가 뽑은 이가 윤석열이고 그가 관사에 입주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수위는 정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